코나 1.6T 네. 지금 시승회장에 왔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가뿐가뿐하고 조작감이 좋네요. 그 다음에 오, 프론트 카메라. 확실히 1.6T 이 감마 터보 엔진은 약간 시끄러워. 그러네요. 지금 오르막에서 약간 시끄러워. 조금 시끄럽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1.6이니까 네. 2.0 터보라 그러면 이거보다 좀 날 텐데 아무래도 저회전에서 출력을 이제 토크감이나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엔진이 회전을 하다 보면 1.6 리터에서는 뭐 이런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끄고. 정숙성은 아까 지하주차장 드르륵기로 올라오고 지금 외부에서 차들이 운전하세요. 잠깐만요. 요 내비를 이 음량으로 네, 됐습니다. 요즘은 저가형 차들도 외부에서 나오는 소음을 차단을 참 잘해요. 생각보다 많이 조용한데? 이 차가 외부에서 오는 소음 차단은 잘 되어 있는데 밑에 하부 소음 차단이 조금 모델이 아무래도 저렴한 모델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대비가 되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들이나 뭐 이런 소음들은 이 러버 패킹 기밀 이런 걸 딱 차단을 하면 많이 없앨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흡음재를 많이 쓰지 않아도 지금 앞에 차가 지나갈 때도 보면 과거에 이 1세대 코나는 좀 더 소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네네네. 얘는 그 소리가 많이 차단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기의 흐름, 공기가 많이 안 들어와야 돼. 그렇죠. 왜냐면 공기 통해 소리가 들어오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차단을 잘하면 다시 말해서 이제 러버 패킹이라든지 또 이음새, 단차 이런 부분에 대한 제조 능력이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외부 소음은 차단을 하는데 이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이건 신슐레이트 같은 물리적인 소음재 영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소리를 아래에서 올라오는 주파수를 이제 쳐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엔트리급 모델에서는 이제 그런 소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이 좀 많이. 그 다음에 그 철판 쪽에다가 뭐 이렇게 실리콘 같은 탄성이 있는 러버 재질로 해서 이렇게 바르는 재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에다가 도포를 해놓으면 소음이 부딪혔을 때 그 패턴을, 소음의 패턴, 주파수의 패턴을 바꿔주니까 소음이 상쇄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소음이 좀 감쇄가 되거나 뭐 난반사되니까 또 그렇죠, 다 그렇죠. 작아지거나. 네네, 뭐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적인 거예요. 네네. 물리적인 흡음재를 사용하는 건 비용적인 거고 어차피 이제 FFT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개발할 때 개발비에서 뭐 패치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이음새 부분에 뭐 용접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다든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구조적인 부분이라. 그런데 이제 이런 차들이 구조적인 부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어차피 개발 단계 개발비에서 녹일 수가 있는데 이걸 물리적으로 단가를 잡아가지고 차량 가격을 정해야 될 때는 신슐레이트 한 장 그거 사실 몇천 원 안 하거든. 그렇죠. 근데 그 몇천 원도 이게 몇십만 대 뭐 몇백만 대 수준으로 가면은 그 금액이 몇십억으로 커져버리거든. 아무래도 엔트리급이 많이 팔리는 차량들이고 그렇죠. 코나가 과거에도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신슐레이트 3,000원짜리 붙이는데 막 몇 억씩 차이 나고 그렇죠. 심지어 뭐 몇십억씩 이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거 아끼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난다. 지금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 바닥 위쪽으로는 공기나 비밀이 잘 차단이 돼서 좋은데 정숙한데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음 때문에 약간 뭐랄까 언밸런스한 그런 그 NVH에서 N 이 부분이 약간은 좀 아쉽다. 근데 이게 약간은 좀 아쉽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이제 투싼으로 그렇죠. 돈을 더 산타페로 가거나 뭐 가야지.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봤지만은 네. 기존 구형보다는 네. 그런 고무 몰딩이나 이런 차단이나 흡음재를 쓴 이제 패턴들이 네. 확실히
좀 더 성숙되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소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포인트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부 소음이 올라오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최저 시상고가 올라가서 그런지 아니면 시트 포지션이 높아져서 그런지 약간 껑충하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코너가 포지션이 이렇게 좀 약간 껑충한 맛은 없었는데 요거는 살짝 껑충하네요. SUV 같은데? 그 전거는 SUV가 아니라 그죠. 전고 높은 해치백 같았었거든. 근데 네. 요거는 SUV 같아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X5가 예전에 그랬어요. X5가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라 그래서 그 우리가 SUV라 그랬잖아요. 근데 BMW는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이라 그래서 SAV라 그랬거든. SUV는 스포츠 유틸리티, 그러니까 스포츠를 즐기러 가는 용도로 타는 건데 BMW가 스포츠 액티비티, 야 그냥 이 차를 타면 이걸로? 스포츠야. 이게 말이 되나? 자신감 쩔지?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한데. 아니 근데 진짜 1세대 X5가 되게 주행감이 좋았어요. SUV 중에서 와 이런 동작이 이렇게 붙어간다고 SUV가. 그런데 불편했어. 불편했어. 타다 보면 좋긴 좋은데 내가 SUV를 타고 있는데 구태여 이걸 왜 타지? 뭐 이런 느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쵸. 차라리 이렇게 되면 3 시리즈를 타거나 X3를 타거나 하는데 차가 커서 좋긴 한데 X3는 물론 X5 이후에 나왔지만 이건 좀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BMW가 야 우리가 좀 너무 심했다. 아무리 SAV라고 해도 SUV는 차고가 높고 활용도가 높고 좀 장시간 편안하게 타는 용도인데 이거 좀 욕심이 강했다. 조금 성격을 좀 둥글리자, 모난 곳을 치자 해서 2세대가 나왔는데 네네. 편해졌어요. 편해졌는데 이게 SAV가 아니야 이제는. 그렇죠. 이제 SUV와 SAV 그 어딘가에 중간에 위치해버리니까 하기 좀 아쉽더라고. 코나가 약간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것 같아. 처음에 전고도 낮게, 그 다음에 서스펜션도 단단하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달려. 네. 아주 잘 달려. 근데 뭔가 불편한 거야. 그렇죠. 잘 달리는 건 좋은데 이게 SUV야? 좀 너무 작고 약간 좀 불편한데 라는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연차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전기차로 들어가니까 배터리가 밑에 깔리잖아요. 그렇죠. 최소 지장도가 낮아버리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거지. 어디 가다가 뭐 호명이라도 부딪히거나 또 그 경계석 같은데 비포장 갈 때 이렇게 돌이라도 부딪히게 되면 배터리가 상하지 않을까. 그게 요걸 좀 몇 센치 올리면 좋을 텐데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을 거란 말이지. 근데 전고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게중심이 유로로 올라가고 무게중심과 모멘트 암 길어져요. 왜냐하면 롤센터 간에 거리가 또 맞추기가 어렵지. 전고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그걸 뭐 모멘트암이 길어지는 건 아니라 스트로크가 길어지면 어쨌든 모멘트암의 길이는 길어질 수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실제로도 롤도 포인트 자체가 높게 중심 잡히니까 롤도 심해질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롤센터의 그 높이나 CG의 높이가 사실 롤하고 완벽하게 뭐 그 비례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멘트 암이 기냐 짧으냐, 말이 변하냐 안 변하냐, 이게 이제 롤을 변화시키는 포인트인데 이게 스트로크가 길어지고 지상고가 높아지고 하면은 불리하단 말이지. 어려워요. 그걸 변화가 많아진다고.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기존 모델 대비 약간은 좀 무뎌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뭐 이렇게 일반 공도라서 우리가 그걸 느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V지만 전기차지만 코나를 몰았었잖아요. 네네. 딱 9버전의 코나를. 네. 딱 말씀하신 느낌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구형 코나 EV는 전고도 얘보다 최저지상고도 낮고 배터리도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다들 야 이게 SUV가 어떻게 이런 스포츠성이? 다들 이러고 놀랐는데 막상 이거를 패밀리카로 운영을 하려 그러면 어디 멀리 좀 여행을 가거나 심지어는 이제 뭐 결혼을 한 유부남들이면 가끔 뭐
장인도 모셔야 되고 장모님도 태워드려야 되고 하는데 살짝 좀 죄송스럽지. 그렇죠. 살짝 네. 그때마다 아니 뭐 타시면 타시는데 그렇죠. 약간 네. 뭐라 그러실까봐 눈치는 보여요. 네. 네. 혹시 왜 자네 이런 차를 샀나? 뭐 이런 얘기 들을까봐. 그것도 근데 이제 불편해 하시니까 이러잖아. 네. 이거 얼마 주고 샀나? 제가 3,000 근데 왜 이걸 샀나? 아 예. 또 설명해야 되잖아. 다행히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는 네. 그 차를 잘 알지는 못하셔서 아, 그러시군요. 네네네. 네. 다행히 그냥 조금 불편해서 좀 휴게소에 제가 먼저 휴게소를 좀 자주 들르는 쪽으로 알아서 네네. 알아서 이제 움직이시는군요.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간 자체도 좀 커졌고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승차감이 이렇게 좋아졌지? 승차감이 세련되졌네요. 네, 이렇지 않았는데 네, 이게 그 튀는 느낌이 별로 없어졌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뭐 토션빔하고 멀티링크의 차이가 있어요. 네네네. 지금 이 모델도 4륜을 걸어야 멀티링크가 들어오고 4륜이 빠지고 전륜이면 토션빔으로 나옵니다. 기존 모델처럼. 그러니까 토션은 아무래도 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요게 이제 휠 베이스가 좀 짧으면 토션빔에 대한 영향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션빔으로 리어를 세팅하게 되면 불편한데 지금 요거는 이제 4륜에다가 멀티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형 코나도 전기차는 PHEV하고 전기차만이었나요? 멀티링크였어요. 네네 맞아요. 네. 이런 사이즈는 대부분 그렇게 세팅을 하죠. 네네.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네. 아 근데 이게 코나보다 확실히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전고를 높이고 약간 부드러운 특성을 올려서 재미를 약간 감소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편안한 SUV의 기본적인 특성은 잡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틈들, 이 미세한 간극들을 최대한 단차 없이 맞춰서 소음 유입을 줄이고 반면에 뭐 하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물리적인 소음제를 많이 쓸 수 없는 엔트리급의 한계상 좀 유입이 됩니다. 지금 여기 이음새도 지나가 보면 그러네요. 되게 부드럽게 넘어요. 이게 엔트리급 차가 이렇게 부드럽게 넘을 수가 있나 이걸? 거의 이전 세대 투싼 정도의 느낌이네. 네. 와. 그리고 패밀리카로 뭐 쓰려면 쓸 수는 있게 했어요. 물론 불편하죠. 이게 휠베이스가 9cm 커졌죠. 네. 기존이 2600이었죠. 네네. 그 다음에 그 전장은 150mm 15cm나 커졌어요. 지금 이제 엔진의 반응성을 보기 위해서 약간 속도를 줄였다가 스포츠 모드에서 엔진의 특성은 이게 성능 세팅이 아니라 연비 세팅이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RPM이 솟는 속도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느리네요. 느리고 떨어지는 속도는 더 느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이런 특성.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그 다음에 변속기는 8단. 8단 변속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떨어질까요? 3,300에서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5,500. 5,500. 3,300에서 5,500. 요 사이에서 움직이나요? 좁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변속기 세팅이나 엔진 세팅이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다운사이징의 장점을 살리려면 그 연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비를 생각하려다 보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3,500, 3,600에서 시프트 다운이 돼서 막 6,000까지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엔진 회전수에 따른 연비 손실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또 넓으면 엔진 회전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얘는 엔진 회전수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고 빠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천천히 올라가고 지긋하게 떨어지도록 해놨는데 이 수동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용 폭이 넓어버리면
이게 또 하세월이거든. 시프트 다운이 하세월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강제로 올려버리고 떨어뜨려버리거든. 이렇게 돼버리면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이제 내가 변속가 안 되게끔 3단만 계속 쓰고 그냥 기름 퍼부어가면서 고RPM 쓸 거야. 이걸 못하는 거지. 그렇죠. 네. 코나가 1세대 모델에서 처음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재미 위주로 세팅을 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코나엔을 낼까 말까 기획을 했어요. 했는데 정말 이걸 낼까 말까 처음에 고민을 했던 것 같아. 이걸 만들어도 되나? 이걸 만들면 과연 이 시장에서 반응이 좋을까? 팔릴까? 말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코나 모델에서도 재미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지. 스포츠성을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확실히 있었으면 코나엔을 만들어 놓고 기본을 편안하게 하고 좀 더 재미를 약간 줄이더라도 효율 위주로 몰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반응 보고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봤어. 만들어봤더니 반응이 좋아. 판매량은 둘째치고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 자신감을 얻은 거지. 야, 그러면 일반 코나는 재미보다는 편의성과 실용성, 활용성을 좀 주력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 일반 운전자들에 맞는 맛을 좀 내주고 그리고 나서 N에 몰빵을 하자. 재미는. 아하. 그러니까 엔진 특성도 기본 모델에 비해서 좀 더 느려. 그러니까요. 기존의 코나가 좀 더 스포츠해. 그렇죠. 기존의 코나가 좀 더 하드하다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N이 현대에서는 재미를 위한 사람들은 N을 사시고 노모를 이제 편하게 코나를 이용하세요. 이제 코나 노모를 사셔서 더 이상 승차감 때문에, 공간 때문에, 튀는 느낌 때문에, 딱딱한 어떤 단단한 느낌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 작고 기민한 컴팩트 SUV의 맛을 최대한 많은 분들이 노멀하고 포멀하게 즐기세요 라고 이 차를 세팅했는데 그 결과가 곳곳에 묻어있는 거야. 그럼 확실하게 영악해졌어. 확실하게 이번에는 스포츠 모델하고 일반 모델을 나눴어요. 제가 EV를 많이 기대했던 이유는 네. EV는 보통 그 두 개가 같이 녹아 들어가요. 네, 그래서 사실 EV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요번에 지금 나온 거는 일단 저희가 타볼 수 있는 거는 1.6 터보 모델, 6.0 NA이기 때문에 사실 가솔린 모델만 지금 경험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네요.